저희 9번에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의 체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읽어보시면 제가 말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 표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표는 외우셔야 돼. 보시고 세 번째로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이에요. 하지만 IFRS는 원칙 중심입니다. 이 규칙 중심은 뭐냐면 마치 요리책과 같아서 야, 몇 프로 넘어가면 무조건 A로 가. 몇 프로 아래면 A가 아니라 B로 가야 돼. 이게 규칙 중심이라면 원칙 중심은요. 야, 네가 볼 때 너 전문가잖아. 네가 판단할 때 그게 맞으면 그걸로 가야지 뭐. 이게 원칙 중심이에요. 그래서 규칙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다수설, 소수설 뭐 이런 게 없어요. 명확히 딱딱딱딱 언급된다고요. 하지만 IFRS 같은 경우에는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이 법도 아닌데 회계가 다수설, 소수설 막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리스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리스가 뭐냐면 자동차를 빌려서 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네시스 리스했는데 임대했는데 이게 10년 동안 탈 수 있는 차래. 규칙 중심일 때는요. 제네시스를 총 10년 동안 탈 수 있는데 네가 7.5년 이상 타고 있다면 요 차는 네 걸로 봐. 네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들어가야 돼. 네가 빌려서 따더라도 10년 중에서 7.5년 이상 타고 있다면 네 차로 봐야 돼. 이게 규칙 중심입니다. 원칙 중심은 뭐예요? 10년 중에서 상당한 기간을 네가 타고 있다면 이건 네 걸로 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를 단어 위주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보시면 얘는요. 개별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IFRS 같은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해요. 요게 또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 지우고 쓸게요.空간이 좀 협소하니까 여기 지우고 쓸게요. 여기 주 LG가 있고요. 여기 LG 전자가 있고 여기 LG 화학이 있으면 일반 재무제표는 요 회사 따로 재무제표를 만들고 요 회사 따로 재무제표를 만들고 요 회사 따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이 각자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개별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요 개별 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IFRS는 야 어차피 니네 다 LG의 사람들 아니야? LG라는 깃발 안에 다 모여있고 의사결정도 다 얘네가 결정하잖아. 니네 하나의 회사잖아. 하나의 회사처럼 재무제표를 만들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니네 다 사실 하나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결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그래서 IFRS는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해요. 요 정도까지 좀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이 IFRS가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IFRS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회사가 쌍팔년도에 10억 주고 땅을 사는데 그게 지금 1000억짜리야. 지금 내다 팔면 1000억이래. 이랬을 때 옛날에 내가 10억 주고 샀으니까 재무상태표에 토지 10억으로 기재하는 걸 역사적 원가라고 한다고요. 옛날에 내가 취득했던 구입했던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계속 놔두는 걸 역사적 원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IFRS는 야 옛날에 네가 10억 주고 샀더라도 지금 땅값이 1000억이면 1000억이라고 기재해야지. 공정가치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1000억이면 재무제표에 1000억으로 기재해야지. 이걸 공정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배우는 거지 IFRS를 배우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다만 여러분 요 두 가지를 정리하셨다면 저희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요 두 가지를 정리하셨다면 저희 시험에 여기까지 정리하셨다면 저희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A 회사는 비상장이래요. 그리고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래.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근데 B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이래. 그리고 외부 감사 안 한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종속회사래요. 이게 뭐냐면 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기 때문에 A회사가 만약에 밑에 B회사를 지배하고 있대요. 그럼 A회사 입장에선 A와 B를 합쳐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주 LG 밑에 주 LG화학이 있고 LG전자가 있으면 주 LG가 사실상 LG화학과 LG전자를 합쳐서 하나의 회사를 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게 IFRS면 만약에 얘는 상장회사래요. 그럼 얘는 어떤 회계기준 적용해야 돼요? IFRS 적용해야 된다고요. 따라오시죠. 근데 B가 지금 이런 회사래요. 이 경우에 B는 어떤 거 써야 될까요? 어떤 회계기준 써야 될까요? 그래요. 연결하면 두 개의 회사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회사가 IFRS라면 내가 비상장이고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도 못 써줘야 돼요. IFRS 써야 됩니다. 저희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 너무 많이. 저희 시험에 B회사가 비상장이고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A회사의 종속회사라면 반드시 B회사는 IFRS의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할 게 저희 회계는요 어쩔 수가 없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뒤에 부분을 들어야 이해가 되고 뒤에 또 나오는 부분이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아구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들으시면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지금도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끝나고 기업 결합 회계 기준을 배우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체크해 놓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거기 써놓으세요. 뭐라고? 결합 회계 듣고 와서 다시 보자. 그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지배회사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종속회사가 비상장회사라 하여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여기다가 뭐 써놓으시면 돼? 요거 그림만 써놓으시면 돼요. 요거 요 문구에다가 요거 그림만 써놓으세요. 얘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진 아셔야 됩니다.